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아야지. 이 말 주식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너무 당연한 말이잖아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되는데 이게 뭐가 어렵나 싶으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유튜브나 커뮤니티를 보면 여기가 바닥이다, 지금이 고점이다, 지금이 저점인 이유, 지금이 고점인 이유, 무슨 무슨 차트 모양, 이런 글들 정말 많잖아요. 최근에 또 많이 보이는 글이 이제 조롱에 대한 글인데, 다른 유튜버들 보고 아니 왜 그때 안 팔았냐, 그때 팔아서 지금 다시 샀으면 더 엄청난 이득일 텐데,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은 잘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그런 컨텐츠를 접하면서 그대로 했다가 몇 번 또 맞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번 성공하고 나면 사람이 확신이 생기게 되죠. 이제 나도 좀 시장을 안다 라고 착각하게 되는데 본인만의 어이없는 규칙들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죠. 저점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더 떨어지고, 고점인 줄 알고 팔았는데 무지성 상승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몇 번 뒤통수를 맞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고 엇박을 계속 타게 됩니다. 그때 좀 똑똑하신 분들은 주변을 둘러보고 아, 이게 깡통 차는 지름길이구나 하면서 깨닫습니다. 저점 매수, 고점 매도, 이게 말은 진짜 쉬운데 지나고 보면 쉬운 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꾸준히 수익 내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점에서 사고 고점에서 판다라는 이 말이 왜 그렇게 무의미한 건지, 그리고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시장을 대응하는지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차트가 저점이다, 바닥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저점, 고점이라는 지점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정한 걸까요? 이동평균선이 어디를 지지한다, 전저점을 이탈하지 않았다, RSI가 과매도 구간이다, 이런 이야기들 사실 다 과거 데이터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주가가 떨어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이게 잠깐 쉬어가는 조정인지, 아니면 지하 1층인 줄 알았는데 지하 3층, 4층까지 파고 내려가는 폭락의 시작인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워렌 버핏도 모릅니다. 지금이 바닥입니다 라고 자신있게 말하는 유튜버나 전문가라고 보이는 분들도 모릅니다. 코로나 때도 관세 때도 전쟁 때도 여기가 바닥이라고 했던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거기에 한 번 더 빠졌죠.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 이후에 지수가 3,000, 5,000, 8,000을 넘어갈 거라고 그 시점에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던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게 바로 핵심이죠. 진짜 바닥이라는 건 지나고 나서야, 주가가 다시 방향을 틀어서 올라간 뒤에야 아, 거기가 바닥이었구나 라고 사후적으로 확인되는 지점입니다. 우리가 그 시점에 있을 때는 절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기가 진짜 바닥이다 하면서 물타기를 반복하다가 정작 시드가 다 떨어진 그 지점이 진짜 바닥이었다라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되거나 바닥을 찾다가 올라가는 무지성 상승장을 전부 놓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트라는 건요, 과거의 기록일 뿐이라는 겁니다. 미래를 예측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차트를 보면서 이 모양이면 여기서 반등하겠는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겠는데, 그런 예측을 그려버립니다. 삼성전자는 5만원에 사서 6만원에 팔면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패턴이 반복될 거라는 믿음. 자, 그럼 이번에는 반대인 고점을 이야기 한번 해볼까요? 저점은 그렇다 쳐도 고점은 오르는 걸 보면서 파는 거니까 그나마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포모가 더 무섭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있을 때 이 정도면 많이 올랐다, 여기서 팔아야 한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막상 팔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경우보다 그 다음에 한 번 더 오르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오르는 주식은 계속 오르기 때문입니다. 고점이라는 것도 저점과 똑같은 구조입니다. 지금 이 가격이 오늘의 고점인지, 이번 주의 고점인지, 이번 상승 사이클 전체의 고점인지 우리는 그 순간에 알 방법이 없습니다. 고점도 결국 주가가 꺾여서 내려간 다음에 아, 거기가 고점이었구나 라고 사후적으로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저점과 마찬가지로 그 시점에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점도 지나봐야 알고 고점도 지나봐야 아는 겁니다. 만약에 주식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올랐을 때 팔고, 떨어졌을 때 사고, 올랐을 때 팔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거 다른 유튜버분들은 차트 멋있게 하던데 저는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이 투자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실패했던 이유는 저점과 고점을 맞추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맞출 수 없는 것을
맞추려고 하니까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돈을 잃게 되는 겁니다. 시장에서 꾸준히 돈을 버는 사람들은 저점과 고점을 맞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점과 고점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측이 아니라 대응으로 시장에 접근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좀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여러분이 정말 운이 좋게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저점 가격까지 주가가 딱 맞아 떨어졌다고 쳐보겠습니다. 아, 여기만 오면 난 무조건 사야지 라고 했던 구간까지 왔어요. 그때 여러분은 진짜 그 가격에 살 수 있나요? 저는 못 산다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격까지 떨어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의 매수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려 놓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가가 여러분이 원하는 그 가격까지 내려왔다라는 건 그냥 조용히 얌전하게 내려온 게 아닐 겁니다. 그 구간에 도달하기까지 시장은 온통 악재 뉴스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실적 쇼크, 수요 둔화, 경기 침체 우려, 외국인 투매, 이런 헤드라인들이 계속 나오고 모든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리고 이런 뉴스가 쌓이면 쌓일수록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이미 더 떨어지겠는데? 라는 공포가 자리 잡겠죠.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뉴스가 나와도요,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쁜 뉴스가 더 잘 보이겠죠. 이게 바로 확정 편향이죠. 더 재밌는 건 여러분이 며칠 전, 몇 주 전 계획을 세울 때는 굉장히 이성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떨어지면 사야지, 이 가격이면 싸다고 볼 수 있겠는데, 냉정하게 판단을 했는데 막상 그 가격에 도달하면요, 그 계획은 온데간데 없죠. 커뮤니티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조롱을 하고 있고 숏을 외치고 있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지금 이 기회구나 하면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결국 사지 못하고 내일 좀 더 지켜보고 사자라는 말에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결국 못 사게 되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가 실제 저점 구간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흘려보내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주가가 반등하고 나면 그제서야 후회가 밀려오겠죠. 그때 살걸, 그때가 진짜 바닥이었는데, 알았는데, 이렇게 껄무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살걸, 그때 팔걸, 저점이었는데, 고점이었는데, 이런 말 자체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극단적으로 달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달러가 1,300원 넘었을 때는 1,200원대 오면 사야지, 그러다가 1,400원이 넘었습니다. 와, 1,400원이라고? 1,300원 오면 사야겠다. 그런데 1,500원을 넘어버렸죠? 와, 1,450원만 와도 사야지, 이러신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죠? 달러를 샀다면 미국 시장 S&P 500만 넣어놨어도 그 손실분을 이미 먹고도 남았겠죠. 그냥 시간이라는 기회비용만 날리게 된 셈입니다. 만약 지금 당장 달러 1,450원으로 떨어진다 쳐보겠습니다. 과연 살까요? 1,400원에 사겠다고 하겠죠. 달러로 예시를 들어서 그렇지, 이게 만약 주식이라고 쳤다면 엄청난 포모가 밀려오게 됩니다. 한두 달에 나 빼고 돈 벌고 있으면 이거 진짜 배 아파 죽거든요. 그때부터 여러 가지 수익 인증들이 또 보이고 또 감정이 극에 달하면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 타이밍이 대체로 최악의 타이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참다 결국 못 참고 뛰어드는 그 시점은 이미 주가가 상당히 오른 뒤, 남들도 다 알 만큼 소문이 퍼진 뒤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가장 비싼 가격에 가장 늦게 가장 불안한 심리 상태로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이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하실 겁니다. 저점도 못 맞추고 고점도 못 맞추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부터 그 답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저점과 고점이라는 개념 자체를 머릿속에서 아예 지워버리시는 게 편해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저점과 고점에 대한 집착을 버리지 않는 이상 여러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 공포와 포모 사이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여기가 저점이다, 여기가 고점이다, 여기서 반등할 것 같다. 그러니까 애초에 맞출 수 없다라는 거를 인정을 하자라는 겁니다. 맞출 수 없는 걸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사고 팔아야 하느냐? 기업이 돈을 잘 버는지, 성장성은 어떤지, 배당은 얼마나 주는지, 부채는 얼마나 되는지, 이 네 가지 위주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가가 5% 빠졌는지 올랐는지는 사실 중요하진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 회사가 매출과 영업이익을 꾸준히 늘려가고 있는지,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유지되고 있는지, 그리고 주주에게 얼마나 환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SK하이닉스를 예로 들면 오늘 주가가 몇 프로 빠졌는지보다 HBM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다음 분기 실적은 어떻게 나올지, 가이던스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런 기준으로 종목을 선정하면 단기 가격 움직임에 일희일비를 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게임은 도박이 아니라 기업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살 때와 팔 때는 반드시
분할로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한 번에 몰빵으로 사고 한 번에 몰빵으로 파는 방식은 결국 여러분이 다시 저점과 고점을 맞추는 게임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지금이 사기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해서 한 번에 다 들어가 버리면 그 이후에 더 빠지면 공포에 휩싸이고요. 지금이 팔기 좋은 타이밍이다 라고 판단해서 한 번에 다 팔아버리면 그 이후에 더 오르면 후회에 휩싸입니다. 이걸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이 바로 분할입니다. 진짜 분할은 사기 스킬 중에 사기 스킬이거든요. 정해진 비율로 정해진 간격만큼 나눠 사고 나눠 파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요, 저점과 고점을 맞출 필요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 가격대에 걸쳐서 분할로 매수하고 매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 자체에 투자하실 계획이라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지는데,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지수는 개별 기업과 달리 망할 위험이 감히 말씀드리는데 사실상 없습니다. 지수라는 게 결국 시대에 뒤처지는 기업은 빠지고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은 들어오는 구조로 자체적으로 물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지수에 장기로 투자하실 거라면 오늘 당장 지금 당장 매수하는 걸 권합니다. 왜냐하면 지수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전제가 훨씬 더 견고하기 때문에 타이밍을 재느라 흘려보내는 시간 자체가 기회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는 것과 한 달 뒤 싸게 사려고 기다리는 것, 장기로 보면은 오늘 사는 쪽이 통계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시장에는 항상 남아 있으십시오. 절대로 시장을 떠나지 마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아무리 훌륭한 시스템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번엔 진짜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전부 현금하고 잠깐 빠져있자 라는 유혹이 반드시 찾아오거든요. 그런데 시장의 가장 큰 상승은 항상 두려운 시기 직후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무서워서 빠져나간 바로 그 다음날, 그 다음 주에 반등이 시작되는 경우가 정말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반등이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시장을 한번 떠나게 되면 다시 들어올 때 또 타이밍을 재게 돼요. 결국 또 저점을 맞추려고 하는 그 함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발을 빼는 게 아니라 비중을 조절하면서 시장에 계속 머무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과 차트에 대한 집착을 먼저 버리고요. 그리고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로 기준을 옮기고요. 그리고 분할이라는 시스템으로 감정을 배제하고, 그리고 시장을 절대 떠나지 않는 것. 이 네 가지가 바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라는 그런 허황된 꿈 대신에 실제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인드입니다. 가난을 벗어나려는 사람은요, 무조건 한 방을 노리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진짜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 방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을 만드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멤버십 또 하고 있고요. 블로그도 하고 있습니다. 멤버십에서는 제 시황이나 그런 개인적인 주식에 대한 저의 대응법들을 알려드리고,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을 담는 곳은 저의 블로그에 있습니다. 고정 댓글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